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무선 전화만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절반씩 반영하는 단일화 규칙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내일 오전 회의를 열고 조사 문구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직원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LH 직원 소환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등의 동시다발적인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을 독일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뇌혈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방역당국은 유럽의약품청이 정한 주의 증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틀란타 총격으로 숨진 한국계 여성 4명의 신원이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한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를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종주의는 추악한 독이라며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신고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자인 피해자가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영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부장과 고검장들이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장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 나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완전 합의에 이른 것은 아직 아니고요. 네, 무선전화 100%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50%씩 반영하기로 하며 어렵게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오후부터 비공개로 만나 실무 협상을 벌인 끝에 두 개 여론조사에 의뢰해 무선전화만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여론조사 기관마다 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 후보가 주장했던 경쟁력과 적합도를 각각 합산하는 방식과 안 후보가 강조했던 무선전화 100% 조사 방식을 절충한 겁니다. 양측은 내일 오전 여론조사 문구 확정 등을 위한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3차 협상 결렬 이후 멈췄던 실무 협상은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어젯밤 회동하고 25일 이전 단일화를 재확인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정 선거일 날은 반드시 한 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론조사를 다 끝내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시기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안 후보는 선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3일까지 단일화해야 한다며 바로 여론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쟁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 협상이 필요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론조사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국민의힘 측은 주말에 여론조사가 가능한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월요일부터 실시하자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회동으로 살아난 야권 단일화 불씨가 법정 선거운동일인 25일 전에 한 명의 후보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LH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일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는 건 기본이고 이번 선거 어려울 줄 알고 나섰는데 이긴 것 같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안보란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월드컵보다 재미있다는 야권 오안 후보의 단일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마지막 쟁점. 그게 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LH 사태 이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열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부쩍 라디오와 유튜브 같은 방송 출연이 잦아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최근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LH 사태를 두고는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면서 1995년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고도 서울시장이 되지 못한 박찬종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박찬종 후보가 망한 이유가 유신을 찬양했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또 야권의 후보에 대해선 언급할 만한 대상들이 아니다라고 싸잡아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이 전 대표를 친문 상황이라 칭하며 국민을 위해 자중하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쓸데없이 보궐선거판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첫 주말 서울 강북권을 돌며 지역구 맞춤 공약을 발표하는 등 민심 파고들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진통 끝에 합의안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오늘 합의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지금부터 정치부 황재현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기자, 네. 앞서 이제 리포트 보면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날짜 언제부터 하느냐 여기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양측은 10시에 만나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서 조사 시작 시기와 세부 여론조사 문항까지 타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일 오후부터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 시작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최대한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휴일 조사는 무리다. 공휴일보다는 평일에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일요일과 월요일에 몰려있는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요. 그럼 또 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네, 실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14, 15일이죠. 합쳐서 언론사 여론조사가 7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발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저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예. 그리고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안 나오는 일요일의 여론조사는 주로 방송사가 저녁에 보도하고 월요일 아침까지 합치면 일월에 몰려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에 하는 여론조사 응답자는 이런 조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대신에 월요일 응답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요. 때문에 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불분명한 응답자는 대세에 따르고자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사를 일월에 하느냐 월화에 하느냐 작은 차이 같은데 당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기자 설명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꼼꼼하게 유불리 계산을 양측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좀 천천히, 국민의당은 좀 빨리빨리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아보면 지지율 때문입니다.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안철수 후보보다 두드러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국민의힘은 시간이 갈수록 보수 중도층이 오 후보로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안 후보 지지율이 오 후보에 뒤지지 않는데 추세상으로 오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 결론을 빨리 짓는 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 또 거대 야당과 군소정당이라는 이런 차이도 이유로 둘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력이나 이슈 선점에서 큰 당이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수에서도 국민의힘은 103명, 국민의당은 3명이고요. 선대위 규모도 국민의힘은 60여 명, 국민의당은 정식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직 규모에서 오는 전방위 지원의 차이가 커질 것이고 25일 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세 현장에서 보이는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LH 같은 이런 이슈에 대한 이 공방도 여야 거대 정당 위주로 돌아가니까 국민의힘은 뭐 시간이 간다고 해서 불리할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야권 인사들조차 단일화 좀 빨리빨리 하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늦어지면 역풍이 또 상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SNS를 통해서 속도 경쟁을 이제는 해서 단일화를 늦어도 23일까지는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단일화 못하면 정치 그만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당 내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단일화가 늦어지면 야권 지지자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표심을 이 야권에 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24일은 양측이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뭐 야권 단일화 관련된 그 소식들이 뭐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여당 쪽에서는 이런 야권 단일화 혼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단일화 방식을 두고 두 후보가 기자회견만 여는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철새 정치와 사퇴 정치의 단일화 과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상대방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MB의 귀환이냐 철새의 귀환이냐라며 단일화를 좀 비꼬면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 현재까지 야권 단일화 합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안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중간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오전 중이든 야권의 이 단일화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정치부 황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LH 직원은 물론이고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등의 동시다발적인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은 현직 13명과 전직 2명입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들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함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어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64억 원 상당의 가장 많은 땅을 사들인 간부급 강모 씨를 비롯한 직원 3명을 소환했습니다.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네, 상식이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소환 조사가 예정됐지만 소환 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경찰청엔 많은 취재진이 온종일 진을 치고 대기했습니다. 소환 조사와는 별개로 LH 직원 15명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개발 정보를 어떻게 유출해 투기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에서도 LH 직원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등 43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다음 주부턴 혐의가 있는 이들의 동시다발적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15채를 매입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살피는 감사실장 업무를 맡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 소속 직원의 비위가 공개됐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과 동탄, 대전 등 전국에서 LH가 공급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직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현재 또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이전 회사에서의 상벌 내용 등을 정확히 쓰라는 지침을 어기고 처벌 사실을 숨긴 채 회사를 옮긴 겁니다. 해당 자리의 경쟁률은 11대 1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옮긴 회사에서 승진해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살펴보는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애초부터 이 채용에 문제가 있고 또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감사하는 거를 직원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해당 직원을 뽑은 공기업 측에서는 채용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0대 남성에게서 혈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아도 되나 이 불안감이 있던 차에 유럽의약품청이 백신과 혈전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의대 교수가 백신 접종 후에 혈전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에 혈전이 생기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되면 모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안심은 됩니다, 일단. 자, 민경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최신 소식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코 뒤쪽 가장 큰 혈관인 정맥동에 혈전이 생기고 막힙니다. 의학용어로는 뇌정맥 부비동 혈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례입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뇌가 부종이 생기고 메스껍고 더 심하면 이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마음에.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대학병원의 그라이너호 교수는 특정 항체가 혈소판의 단백질에 붙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 글로불린을 대량 주입하면 치료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의학 전문지에 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남성에게 이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경고한 사례에 포함되는 증상입니다. 이제 추정 진단명 소견상으로는 CVST를 의심할 수 있다, 합당하다라는 이런 영상의학 소견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과 혈전이 연관됐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혁준 기자 나왔습니다. 이혁준 기자. 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에 뇌정맥 혈전이 생긴 국내 20대 환자도 유럽의약품청의 경고 증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먼저 유럽의약품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접종 뒤 혈전이 생기는 증상과 관련해 매우 드문 사례지만 뇌정맥 부비동 혈전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언급했습니다. 인과관계까지 증명되진 않았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해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두통이 계속된 20대가 MRI 검사 결과 뇌정맥 혈전을 확인한 사례도 이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진행이 되면 시도 신속대응팀, 그다음에 중앙의 피해조사반의 심의를 통해서 관련성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에 있음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하는 분들은 이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혈전이 나에게 생길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례 2천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2천만 건을 분석했는데 18명에게 희귀한 사례의 뇌정맥 부비동 혈전증, 7명에게 혈소판 이상 감소증을 확인했는데요. 공통점은 대부분 55살 이하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사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비동이 어느 부위입니까? 네, 이 콧구멍과 연결된 얼굴뼈 안에 빈 공간을 말합니다. 아, 이 안을 이제 부비동이라고 그러는 거군요. 네.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약품청, 우리 방역당국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건 백신의 위험보다 질병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네.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백신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피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을 백신 사용 설명서에 EMA에서는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정보를 빨리 업데이트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뇌혈전증이라는 게 이 피가 이 뭉친 덩어리잖아요. 네. 혈전이 생긴다는 거고. 혈소판 이상 감소증 이 얘기는 또 뭡니까?
일단은 혈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개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딱지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접종 뒤에 상처가 나지 않아도 핏덩어리, 즉 혈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혈소판 이상 감소증은 상처가 나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 MBN 취재진이 지난 16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 간호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에 하열이 있다는 글을 연달아 올린다는 거였는데요. 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지만 백신과의 연관성 역시 아예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선 백신 접종 뒤에 여성들의 하열 보고가 잇따라 보건부가 백신의 잠재적 영향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집에서 쉬지 말고 혈전이나 출혈이 생기면 응급실을 가야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바로 가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긴급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료진에게 안내문을 보낸 건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멍이 들거나 출혈 발생, 지속적인 두통이나 심한 두통이 있으면 즉각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숨참, 가슴이나 복부 통증, 팔, 다리가 붓거나 차가워진 반응이 있어도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방역당국도 조만간 응급실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해본 말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계속 접종을 하되 내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된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55세 이하 여성에게서 주로 혈전이나 출혈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마땅한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독일 연구진이 면역 글로불린을 주입하면 뇌혈전증으로의 전개를 막는다고 설명했지만 국내 의료진에게 물어보니 아직 확인된 치료법은 아닙니다. 일단 프랑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5살 이상에만 접종하라고 권고했고요. 젊은 여성뿐 아니라 흡연자 역시 혈전증에 걸리기 쉬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이상 권고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관련한 국내외 이상 반응, 유럽의약품청 발표를 토대로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이 변경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23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네. 모쪼록 국민이 백신 접종을 걱정하지 않도록 위험한 건 잘 알려서 피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혁준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일부 조정되면서 이번 주부터 돌잔치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100명 미만 참석을 전제로 한 영업이죠. 아기들은 첫 생일상을 받게 됐고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지만 한편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오늘 열린 돌잔치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떤 거 잡으면 좋을까요? 잡았습니다. 텅 비었던 진열대는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해 곳곳마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됐고 마스크를 착용한 참석자는 띄엄띄엄 앉았습니다. 돌잔치 전문점이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돌잔치, 상견례의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 대상입니다. 그동안 영업이 불가능했던 수도권의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수칙 완화로 인해 이제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시 문을 닫지 않고 생업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3개월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숨통 좀 튀고 거의 90% 그런 식으로 예약이 없어요, 아예. 다만 돌잔치 전문점과 달리 돌잔치를 겸업하던 웨딩홀과 대형 식당 등은 여전히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미 애틀란타 총격으로 숨진 한인 여성 4명의 신원이 공개됐는데 3명은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여성은 2 아들을 홀로 키우던 50대 싱글맘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란타를 방문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숨진 한인 4명은 모두 50대에서 70대 여성이었습니다. 3명은 미국 시민권자, 1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였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국적인 54의 그랜트 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미국에 이민 간 싱글맘. 어머니를 잃고 동생과 단둘이 남은 그랜트 씨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이 쇄도하면서 우리 돈으로 24억 원이 넘는 모금액이 들어왔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는 차량 100대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량마다 아시아인을 향한 폭력을 끝내라는 푯말이 붙었습니다. Like I want to tell people is like the world is like supposed to be peace, not for fighting, no more violence. 애틀랜타를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습니다. Against racism, the ugly poison that has long haunted and plagued our nation. 함께 애틀랜타를 방문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폭력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등 도호쿠 지역에서 오늘 오후 6시쯤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번 강진 진원의 깊이가 60km로 1m 규모의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야기현에선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가운데 당국은 지진 해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방문한 뒤에 지금 알래스카로 갔죠. 그곳에서 바이든 정부 취임 후에 첫 미중 고위급 회담했습니다. 첫날부터 양측이 난타전을 펼쳤죠. 미국이 홍콩, 신장, 티베트 인권 얘기하니까 중국 양재치 왕이가 그랬어요. 당신네 미국은 흑인 학살하지 않느냐. 미중 양국 대표들 신경전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의 관심은 미중이 북한 문제 또 비핵화 논의 진전을 얼마나 이루느냐가죠. 정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양재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회담장을 빠져나옵니다. 三日沟通是坦率的、建设性的、是有益的。当然，我们之间还是存在着一些重要的分歧。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양국 간 충돌 사안에 대해 중국이 방어적인 태도만 보였다며 뚜렷한 입장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certainly know and knew going in that there are a number of areas where we are fundamentally at odds, including China's actions in Xinjiang, with regard to Hong Kong, Tibet, increasingly Taiwan.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인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분야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아 추후 논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에 맞섰던 블링컨 장관의 힘을 실었습니다. 집권당은 바뀌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회담장의 갈등 수위가 냉전 초기의 미국과 구소련 간 회담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가 들어갔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엔 해당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주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의 결론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로 확인됐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선관위는 기자회견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서 불거진 모해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고검장 부장회의는 압도적인 불기소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인데요. 박범계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가 관심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전국 고검장과 대검부장들은 13시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표결에 참여한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를 택했고 2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회의 결과대로 불기소 결론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박 장관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지휘권 행사 당시 박 장관이 대검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법리적인 검토 끝에 나온 판단을 존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조 직무대행으로부터 아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박 장관이 당시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가능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오늘 춘분이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면 중국에서 2개의 불청객이 찾아오죠. 뭐 하나는 중국발 항사고 하나는 또 뭐예요? 이 뒤에 보이세요? 바로 불법으로 꽃게를 잡는 중국 어선들입니다. 이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밥도둑을 도둑질해가는 중국 어선들, 이 도둑선들이네. 네. 꽃게 성어 개에 접어들면서 우리 해경들이 목숨을 걸고 도둑선들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옛날에 저 카리브의 해적선과 아주 다를 게 뭐에 있겠습니까? 네. 개 도둑 빼들이니까 개적선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개적선. 신조어 등록해야겠는데요. 자, 우리 해경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 박상호 기자가 개적선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경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추격합니다. 서치라이트 조타실 쪽으로 비추세요. 불빛을 비추니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얼굴을 내밉니다. 정선명령 유지한 것으로 확인. 해경 고속정이 중국 어선에 바짝 달라붙자 진압대원이 한 명씩 배에 오릅니다. 재구성 완료. 허가도 없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던 50톤 규모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연평도 해상. 북방 한계선을 넘은 중국 어선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아납니다. 중국 어선에 올라탄 해경은 조타실 문을 강제로 열고 배를 납포합니다. 활동 흔적 확인됨. 당시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36척도 우리 영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에서 하루 평균 40여 척의 중국 어선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불법 중국 어선 3척 중 2척이 꽃게철에 출몰하는데 가을보다 봄철이 더 극성입니다. 해경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특공대를 투입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포커스M, 오늘은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플랜트 산업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은 떠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는 자구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이 들려야 모두가 숨통이 트일 텐데 이 보릿고개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오지혜 기자가 거제도에 내려가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서산의 화학공장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여수에서 일을 하시다가 충남으로 가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런 황망한 사고를 당하신 거죠. 일감을 찾아 여수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70% 정도가 조선업이나 해양 플랜트 산업에 종사해온 거제시는 어떨까?
엑소더스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만 근로자 수가 4만 명 감소했습니다. 떠나고 나면은 다음에 조선소에 다시 일감이 생겼을 때 그 승용공들이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일감이 왜 없어졌는지는 거제시 법인 세수에서 확인됩니다. 2014년 400억 원 남짓을 낸 양대 조선사는 수주 급감 때문에 2016년부터 시 재정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줄어든 일감은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일자리 이탈로 이어집니다.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이란 그런 협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고용을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업체와 기금을 조성해 올해 1인당 1,000만 원의 숙련 교육비를 지원하고 휴직급여의 10%를 더 얹어줍니다. 이 사업은 약 1년 동안 최대 6천 명에게 고용 유지 효과가 있어 당장 발등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어서 근로자들은 수주 소식만 기약도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이태리는 칸초네, 프랑스는 샹송, 우리나라는 트로트죠.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짜 이렇게 네 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대중가요입니다. 요즘 TV만 틀면 트로트 열풍입니다. 트로트 열풍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태리를 제치고 노래 잘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래 잘하는 트로트 신인들이 또 남다른 재능이나 이색 경력의 가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 앵커면서 부캐로 가수합니다만 지금 소개해드릴 가수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전설의 밴드 퀸의 명곡을 재현합니다. 학창시절 로커로 활약했던 도윤은 최근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제가 잘난 맛을 제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트로트라는 거는. 국악인 출신이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연이어 성공한 가운데 여러 국악대회에서 장원을 거머쥐었던 이소나도 가요에 도전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장르가 트로트라면 이것도 노래의 한 종류인데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거고. 태권도 선수로서 운동밖에 모르다가 뒤늦게 재능을 발견하고 가수로 우뚝 선 마이진도 있습니다. 물론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져야 꼭 트로트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 대신 서울행을 택한 나상도는 무명 생활 끝에 지상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가요계 대세가 됐습니다. 오디션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고향에서는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가수들의 독특한 매력이 노래에 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져 봄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진정한 봄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오늘 전국 곳곳에는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1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한 달을 앞서는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한낮도 10도에 머물면서 서늘하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져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을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가 12도, 대구 14도에 머물겠고요. 서해안과 전남 일부 지역, 제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지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이들 지역에는 체감 기온 더 내려가겠고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10도에 머물면서 서늘한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춘분인 오늘은 매화꽃이 만발한 광양 매화마을을 잠시 여행하면서 뉴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야, 진짜 멋지네요. 그렇죠. 매화 꽃말이 뭐예요? 고결, 기품, 그리고 인내라고 합니다.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와, 역시 뭐 척척박사 정행커입니다. 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후보들이 이 매화의 꽃말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온종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서 우중충했는데 조계홍 기자가 취재한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좀 확 트이는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